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과 관련된 뉴스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연거푸 제가 이재명 관련 뉴스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보니까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요, 이제 내주에 출마를 선언한다까지 나와 있어요. 뭐 우리가 충분히 예측한 내용들이고 그런 이 보도들이 많이 줄을 이었는데, 지금 이제 매일경제에서 말이죠, 요거를 보도를 했다가 삭제 조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삭제 조치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누군가가 항의가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매일경제에서 딱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바로 이제 어제 저녁 밤에 했는데, 한동훈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 딱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오늘 아침에 느닷없이 자고 나봤더니 없어졌어요. 요 얘기는, 요 보도가 진실됐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취소된 이유는, 이제 극적인 효과를 해서 뭔가 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김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력하게 항의가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뺐겠죠. 뭐 이건 뭐 단순 논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기사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친윤계하고 용산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용산에서는 그거 우리 아무 관계 없어, 딱 요런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친윤계에서는 이제 어대 어차피 대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지금 친윤계가 말이죠, 지난번에 이제 배현진하고 이철규가 싸우는 바람에 분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이미 나온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친윤계가 옛날만큼 별로 힘이 없어, 요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어대하는 막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가장 강력하게 당사자들은 철저히 부인하고 있지만, 이 연대, 자, 나경원하고 그 다음에 이철규 연대를 한다, 이게 제일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지금 루머다. 예, 이렇게 지금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박찬종 의원이 말이죠, 예, 최근에 아주 강성 발언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미 여러분께 뭐 제 방송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제가 오직해야 국민님을 비판하겠어요. 잘 되라고 비판하는 것이지 못 되라고 비판은 안 해요.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이쁜 아들은 매를 한 대 더 주고 미운 아들은 뭐 사타인가 뭐 여신가 하나 더 줘라, 이건 옛날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저는 뭐 뿌리서부터 보수인데요. 예, 미워도 한 세상, 그 다음에 고아도 한 세상, 이렇게 해서 이래도 어떤들 저런도 어떤들 사는 그런 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기문기고 아니면 아니고 딱 이 부러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저의 또 한계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국민의힘을 조금씩 요즘 지금 때리고 있는데, 박찬종 의원이 최근에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그냥 다 뺐지 내려놓고 해산하라, 딱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찬종 의원이 오직해야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박찬종 의원이 이제 한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첫 방송에서부터 하려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 박정훈 이 논설실장의 조선일보 칼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 첫 방송으로 지금 이제 이 민주당 문제점, 그리고 특히 이재명, 이 사람의 문제점은 바로 뭐냐, 대한민국의 헌법을 다 무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인데, 시장경제는 이제 포퓰리즘 요런 걸 가지고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유민주주의, 이건 뭐 하나부터 열까지 입만 열면 전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이 사건 하나하나도 잘 봐야 되겠지만, 큰 뿌리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이 뿌리채 흔드는 사람이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까지 노리고 있느냐. 그러면은요, 북한이 공산에 대해서 지금 평생을 전 인민들이 말이죠, 굶어 죽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앞길 문재인보다 더 잔혹한 정권이 들어선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제가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죠. 숲을 보고 항상 나무를 봐야 된다.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면 이거는 국가 지도자가 될 수도 없고 정상적인 논평이 안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어제 아침에 주장했던 내용을 오늘 조선일보 우연히도요, 논설 실장이 그대로 요거를 칼럼으로 옮기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칼럼입니다. 저는 칼럼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모든 칼럼은 중요하지, 모든 칼럼이 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몇몇 칼럼니스트들이 있어요. 아주 글을 잘 쓰는. 그러니까 깊이가 있고 뼈대가 있고 그리고 혼의도가 있는 칼럼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조중동의 칼럼을 많이 썼어요. 은퇴하고 나서 한 4, 5년간. 근데 요즘은 제가 칼럼 쓰라해도 칼럼 쓸, 첫째로는 능력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시간이 없어요. 그 사이에는 얼른 공부를 해갖고 여러분들하고 제 방송으로 공유하고 싶다 이거죠. 예. 지금 조선일보 무까지까지 합쳐봐야 120만인데 제가 지금 한 90만 가까이 되니까 도친 개친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 제가 집중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칼럼 꼭 여러분들하고 중요한 칼럼 엄선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좀 들어주시고요. 이 댓글 올라오는 거 보면 생각보다 칼럼을 중시하는 그런 이 시청자들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서술이 좀 길었는데, 자, 그러면요, 이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제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금 전에도 이제 보여드리듯이 매경이 어제 밤 9시에 기사를 올렸다가 안종훈 기자가 올렸는데 23일 날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 이게 싹 내려가 버렸어요. 이게 없어졌어. 사라졌어. 이 사라진 이유는 뭐예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통상 이런 사라지는 이유가 크게 봐서는 사실이 아닌 경우, 강력한 것들은 아예 내려버려요. 예. 그래도 웬만큼만 사실이면 그냥 가고, 나중에 뭐, 이 언론 중재회에 올라오면 뭐, 사과문 하나 싫든가 말든가 하지, 아예 삭제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거든요. 그럼 이거는요, 무슨 뭐, 매일경제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악의적으로 쓸 그런 신문도 아니고 그런 거리도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별로. 예. 있어봐야 너는 뭐 이 총선 참패했는데 무슨 대표 나오나? 요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비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맨날 당하고만 살았는데, 추미애한테. 자, 그래서 이제 이 대표 출마와 관련해서 정확한 이 정보를 다뤘다. 이래서 삭제가 된 걸로 보고,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이 소제목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무슨 기사다? 자, 사람이 나와 있어요. 김경률, 진중권, 신지호. 그리고 외부 자문그룹도 구성 중에 있다. 그리고 한동훈의 장인어른이 캠프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요, 여기에서요, 23일 날짜 빼놓고서는요, 다 이미 나왔어요. 저도 다 한마디씩 해드렸어요. 예. 자, 그런데 진중권, 신지호, 그 다음에 김경률. 요 사람 이름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름이 나왔어요. 그동안에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야, 그거 싫지 마. 이렇게 이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미 이제 당선자들, 낙선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의 캠프다. 그리고 이제 라인업이다. 예, 러닝메이트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지호, 김경률, 그 다음에 진중권. 뭐 신지호 의원이나 뭐 이미 친윤의 핵심으로 돼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뭐 정무수석 얘기도 나왔다가 이제 뭐 어떻게 됐든지 뭐 정무수석이 뭐 홍철호로 갔는데 홍철호는 나경원이가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강추를 했다. 그래서 그냥 느닷없이 발탁이 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홍철호가 정무수석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계속 신조가 나왔는데 확 뒤집어졌어요. 아마도 신조가 지금 한동훈 쪽으로 또 돌아서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불만의 일환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추론도 가능하다. 예. 왜냐? 지금 한동훈은 윤하고 지금 갈등 관계에 있잖아요. 각을 딱 세우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대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형국을 보면 딱 각 세우고 있고 비윤 또는 반윤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친윤에서 반한 대항만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밉거나 이쁘거나 일단 사실. 그런데 그런 한동훈한테 신지호가 들어가? 그러면은 신지호가 신발 바꾸시는 것이죠. 나쁘게 얘기하면 배신 때리는 거죠. 윤한테. 이유가 어디가 있든 간에.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행보로 본다면 지금 이제 친윤으로 그동안에 저 캠프에서 중책을 맡아왔잖아요. 그리고 총대도 몇 번 맡았잖아요. 총대도 담당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 신지호 의원이 한동훈한테 딱 간다. 캠프에. 그러면 이제 신발 바꾸신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김경률, 그 다음에 진중권인데, 김경률은 뭐 일찍이 다 알잖아요. 김경률이가 유일하게 한동훈하고 전화하는 사람이다. 비대위원 할 때까지. 그래서 김경률을 맨 먼저 마포에 딱 올렸다가 벼락 맞은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가. 예. 그래서 결국 빼가지고, 예, 거기에 이제, 군산 횟집하는, 분이 이제 함은경이가 거기 갔다가 이제 이번에 지게 된 것이죠. 예. 그 정도로 이 김경률은 아주 측근 중에 측근. 그리고 진중권이는 본래 이건 예, 반종으로 돌아섰다가 결국은 본색을 그대로 정의당으로 돌아간 거죠. 이 정의당이 그러니까 이제 심상정이 가는 정의당으로 돌아갔어요. 본래 정의당에 있으니까. 근데 정의당 지금도 당원을 유지하고 있겠죠. 예. 그런데 정의당 사람이 지금 이제 누구한테 가느냐? 한동훈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정치적으로 파장을 야기할 수 있고 한동훈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거 내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23이라는 날짜보다는 그것도 천기를 누설한 거죠. 왜냐하면 극적인 효과 딱 터트려야 되는데 미리 터지면 김새잖아요. 지금 내주 할 거다. 내주
내주, 그렇죠. 이제 내일이면 23일이니까 내주가 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날짜보다는 이 면면이 가지고 있는 파장, 별로 좋지 않은 파장. 예. 그래서 김경준을 참여한 데서 조국 대 반조국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뭐 우파로 전향했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제가 이번에 선거 때 보니까 우파 전향 아니에요. 이 좌파 냄새가 여전합니다. 그러나 나쁜 의미의 좌파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제가 나쁜 의미로 좌파를 쓸 때도 있고 정상적인 정치학적 용어로 이게 쓴 때의 좌파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일단 좌파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중권이는 뭐 본래 태생서부터 다 좌파죠. 예.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서 뭉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본래가 이제 뭐 우리 이제 우파에 속했던 사람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전에는 누가 나왔느냐?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김영동 비서실장, 그 다음에 박정아, 그 다음에 이제 한지아, 이건 뭐 한지아도 비례대표로 이제 갔잖아요. 한화갑 조카. 그 다음에 장동혁은 뭐 사무총장, 뭐 김영동은 비서실장, 이렇게 이제 드러난 사람들, 본래 우리 국민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신문에 아무리 나와도 별 네거티브한 영향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신문을 삭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신문을 매일경제가 삭제한 것 아니냐. 예, 요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영구, 지금 진영구 장인, 저는 이제 이 검사장 출신인데 공안부장 했는데요. 요 분이 지금 이제 캠프를 좀 조언하고 있고, 이 어드바이스를 많이 한다. 그러면서 전에 나왔던 게 이제 진영구 공안부장이니까, 아니, 공안부장이니까 국정원하고 협력관계가 좋죠. 공안 사건을 다뤄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간첩 뭐 이런 거. 그런데 진영구 의원 하면은 조폐공사 파업 유도, 요것 때문에 이제 DJ 때 물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DJ 때 공안부장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친 DJ 샘체가 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진영구 장인어른이 돕는다는 것은 이미 나왔어요. 오래전에 한 달 전에. 그래서 진영구 의원이 국정원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 동년배들, 국정원 출신들하고, 그 다음에 진영구가 경복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경복고등학교 출신들을 모아서 조언을 하고 있다. 조언 그룹이 있다. 이건 이미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진영구도 이게 좀 색깔에서 본다면, 그 진중권, 김경준. 자, 요런 걸 본다면 아빠 얘기한 대로 우리 국민의힘에 지금 내놓고 있는 보수색도 있지만은 지금 새롭게 일하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그래서 캠프도 그러니까 이제 좀 좌파 진영된 인사들로 많이 들어갔잖아요. 예. 민경우도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민경우. 예.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하면 좌파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만큼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이 색채가 옛날 찐 뭐 꼰대 보수 이런 것처럼요. 찐 보수보다는 좀 좋게 얘기하면 외연 확장 쪽, 그렇죠? 이런 쪽으로 방점이 있는 인물들을 가지고 지금 캠프를 구성한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선거 전략 이런 것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러면 친윤계에서 볼 때는 이거 안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대항마를 해야 되는데 이 어대한 깨기가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떤 얘기가 되느냐? 그래도 부딪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연대가 급격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나경원과 이철규.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그런 소리가 지금 많이 나왔었잖아요. 누구 연대, 뭐 연대가 많이 나왔고, 예. 그 다음에 뭐 김장연대까지 했다가 이제 김장연대가 이제 장제원이가 빠졌죠. 그때도 이제 비판이 많아갖고. 그런데 둘 다 부인을 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저는 충분하다. 예.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 이거는 그대로 나이연대가 살아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때도 김장연대 누가 깰 수 있겠어요.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게 깨져버렸잖아요. 장제원이가 튀어나갔잖아요. 그 바람에 김기현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장제원이가 희생타가 된 거예요. 희생타가.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연대. 왜? 저는 믿는 게 당사자들은 다 부인해요. 강한 부인은 강한 긍정이에요. 이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때도 있지만은 요즘은 대한민국 언론 자유가 워낙 좋아가지고 땐 굴뚝에 연기가 나요. 그래서 아닌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경우는 최근 상황을 보면 저는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결정적인 거는요. 나경원이를 윤 대통령하고 만나게 한 사람이 최근에 말이죠. 선거 끝나고 나서 이철규였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홍초로 정무수석이 갔다. 그 홍초로 정무수석이 그렇게 해서 갔다는 거에 대해서 대놓고 막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조용조용히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건 사실로 봐야 돼요. 예.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연대가 강하다.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이 여론, 지금 이제 조사를 나오는 거 보면 나경원 의원이 지금 높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철규가 거기에 이제 붙어서 이 연대를 한다 이거죠. 지금 당대표 대 사무총장. 지금 이게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고, 어차피 어대한 구조니까 그냥 한동훈 가는 걸로 가. 그러나 중간에 깨버리자. 그래서 비대위체로 가자. 근데 이게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이준석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밤에도 이준석 모델을 얘기했는데 이준석의 선거 작전 면에서의 이준석 모델을 한동훈 쪽에서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준석은 지금 이제 친윤계에서 어차피 어대한이니까 최고위원을 갖다가 친윤계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좀 집어넣자.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거 단일 지도 체제만 흔들어 버리자. 그래서 이준석 때도 친윤계 최고위원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 앞장에 누가 섰어요? 배현진이가 섰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최고위 체제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한동훈 체제를 그렇게 흔드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당권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비운이에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연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유력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안철수, 윤상현, 그리고 나경원이도 본인이 나도 비윤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말이죠. 러브콜을 친윤 쪽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친윤이 옛날 친윤이 아니다. 조직력이 그렇게 세지가 않다. 배현진하고 이철규 붙는 거 받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 이 강서구청장 선거 때부터 친윤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생각만큼 조직력이 세지가 않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이 최고위원을 좀 많이 친윤 쪽에서 보내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나온 게 김재섭을 친윤계가 눈독 들이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그리고 김재섭도 나올 확률이 저는 상당하다고 봐요. 현재까지는 보면. 말은 굉장히 로키로 하고 있지만은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친윤 쪽에서 이 김재섭을 민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나는 친윤이 날아갔다 지금 총선을 망가뜨려 놨는데 친윤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무슨 소리야? 그럴 가능성은 없어.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김재섭 의원이 친윤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왜냐면 젊은 사람이 그렇게까지 세게 얘기하면 나중에 돌아오기는 너무 먼 당신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얘기를 좀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용산 쪽 입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어디안이 됐든 뭐가 됐든 별로 관심이 없어. 요게 결론입니다. 자, 그만큼 이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니와 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 야갑 빠진 국민의 의원들이 과연 용산 얘기를 듣겠냐 이겁니다. 안 듣는다 이거죠. 그래서 누가 되든지 관심이 없다. 누가 되든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요. 차라리 용산에서는요. 만약에 이제 한동훈이가 된다. 그러면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당정이 조율해야 된다. 원내 지도부. 원내. 왜냐? 지금 그래서 이제 나경원이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원외가 당대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왜냐? 저도 황교안이가 당 대표하고 그다음에 김병준이 비대위원장 할 때 봤는데요. 의원들은요. 의원 배지를 안다는 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당 대표 취급을 안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위원장도 만약에 어대한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지 않고서는 의원들의 지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따돌림 당해요. 따돌림 당해요. 자, 그래서 그 한계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에서도 원내 지도부, 원내대표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원내 지도부하고 대화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 그래서 이제 친윤 쪽에서는 비대위, 전환,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원내 지도부 중심, 요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박찬종 변호사, 이 박찬종 의원이 유명하잖아요. 말씀도 아주 잘하시고. 그래서 지금과 같이 무능력하고 그야말로 전략도 없고 전투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투쟁 의지도 없는 국민의힘 의원들 전부 사퇴하고 집에 가라. 배치 띄어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세비도 반납하고 사무실도 전부 다 반납해서 제대로 투쟁 좀 하라. 이런 강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례를 들고 있어요. 67년도 7대 국회인데, 67년도 7대 국회인데요. 요때 이제 6.8 선거가 있었는데 이게 부정선거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공화당이 압도적 다수당, 민주당이 소수당이었는데 그 당시 압도적 다수당이 공화당은 소수당이었던 민주당하고 같이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6개월간 국회 개원을 미룬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협상을 중지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집권 야당이 된 거 버리는 거예요. 여당이 말이죠. 이제는 집권 야당 아주 무능한 어제까지 지금 신문에서 나온 거예요. 집권 야당 국민의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정당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물론
이제 민주당이 뭐 못됐다. 이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박찬동 의원도 민주당이 이제 욕해도 아무 대책 없고 그러면 그런 말도 안 되는 민주당하고 제대로 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예.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싹 다 내놓고 투쟁을 하라. 그러면서 말이죠. 국민 저항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 저항은 이제 그러니까 현재의 지금 국회 이거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런데 박찬동 의원이요. 민주당에 대해서 이거 국민 저항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힘을 표적으로 한 국민 저항권 행사가 필요하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뭐하고 앉아있느냐. 데모도 할 줄도 모르고 시위도 할 줄도 모르고 싸울 줄도 모르고 펜으로도 싸울 줄 모르고 입으로도 싸울 줄 모르고 도대체 뭐하는 놈의 국회의원인지 알아먹을 수 없다 했는데 박찬동 의원이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저항권을 행사하라. 요 정도로 세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국민의힘의 소잃고 속이의 경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타깝게도. 자, 그러면은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박정훈 칼럼 지금도 좀 늦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요. 헌법의 아버지들이 상상도 못했을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한 사람의 범죄 처벌을 막고 한 사람이 대권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법치를 교란하고 헌정 질서를 흔드는 우연폭주를 하고 있다. 예,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헌론자들이 과연 이러한 민주당 그리고 이러한 이재명을 상상이나 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민주당이 지금 하는 거 보면 이재명 하는 거 보면 정치 공세가 아니고 헌정 질서를 흔드는 헌법 교란이자 우연적 폭주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재명이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 오로지 한 사람의 범죄 처벌을 막고 그 사람이 대권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검찰과 법원을 협박하고 민주적 통제에 운운하면서 사법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러한 입법 폭주, 특검 남발, 탄핵 협박으로 행정부를 겁박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있다. 과거의 독재 정권은 헌정을 뒤집기 위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헌법 자체를 뜯어고쳤는데 이재명하고 민주당은 형식적 합법을 가장했지만은 실제로는 법치와 사법부의 독립, 상권 분립, 의회 제도의 헌정 질서를 흔드는 엄청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헌법의 아버지들도 꿈조차 꾸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아주 절절히 옳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이제 조금만 더 덧붙인다면 지금 이제 헌법 84조가 논란 중에 있는데 요 헌법 84조 요거 재헌론자들이 꿈에나 생각할 수 있었겠느냐. 예. 왜냐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진행 중에 있는 재판도 대통령한테는 중단되느냐 놓고 지금 해석이 팽배하잖아요. 그래서 이 헌법적 무비 지금 논란, 불확실성에 지금 휩싸여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바로 이재명 같은 인간, 7개 사건의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형사 피고인이 대권까지 지금 쭉 갈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헌법 84조가 나라를 두 쪽 낼 지금 핵폭탄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역사, 이거는 이제 48년도 재헌헌법서부터 67조에서 토시 하나 거의 다르지 않게 규정하고 있는데 건국 이래 76년간 대통령을 위한 안정장치로서의 기능을 해온 셈인데 이게 누가 관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를 만들었을 것이다. 예. 왜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파니까요. 예, 미국식 민주주의 제도를 갖다가 이상으로 삼아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예. 이제 유진호 초안에는 내각제로 되는 것을 갖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바꿨으니까 아마도 이게 작품이 이승만 대통령의 작품일 거랍니다. 근데 여기에 유진호가 모델로 삼은 바이마르 헌법과 하고 옛 관료그룹이 차용한 메이지 헌법 요소 그리고 19년도 임시정부 수립 때부터 한민족이 나갈 방향이 민주공화제임을 간파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염원이 어우러져서 결국은 이 재헌헌법이 탄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헌헌법, 건국을 선기한 헌법의 아버지들마저도 지금 생각지 못했던 이 범인 이재명이가 대통령을 먹으려고 난리 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 우리 헌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명문 조항은 없지만은 법적 도덕적 문제 있는 사람은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는 게 민주공동체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의 취지인데 이재명이는 이런 헌법 정신은 물론이고 정글 같은 정치판에서 그나마 통용되던 최소한의 금기마저 모조리 깨고 있다. 그래서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곧장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고 당 대표까지 되어서 방탄 특권을 몸에 둘렀다. 반대파를 제거해서
전통 깊은 야당을 1인 사당으로 만들더니 168명 소속 의원들을 방탄부대로 앞장세워서 헌정질서의 근간인 의회제도를 개인 범죄 방어에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정신은 입법, 행정, 사법, 견제와 균형 아니냐. 그런데 이재명이하고 민주당은 검찰 겁박하고 법원을 압박해서 삼권 분립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사 검사들 신원을 공격해서 공격 좌표를 찍고 수사팀을 겨냥해서 특검법, 탄핵을 추진하고 술판 회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재판을 질질 끄던 이화영의 유죄 판결로 법원이 이재명의 관여 혐의를 인정했는데도 조작이니 창작이니 하면서 사법부 판단마저 불복할 대세다. 심지어 영장 판사를 자기들이 고르고 재판부를 선출로 지금 하겠다고까지 한다. 법치의 보루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것이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법의 아버지들이 꿈도 못 꿨을 헌정 질서를 흔드는 이런 이재명에는 심판하라.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의 오늘 칼럼 꼭 좀 조용하게요. 한번 꼭 정독하시면 이재명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방송했던 거하고 똑같은 맥락,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이재명, 요거 반드시 법의 심판을 엄하게 받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말씀을 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